안녕하십니까. 자, 146페이지 물권법 총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물권법을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제 민법 총칙 문제집을 보시면서 이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공부하실 때는 뭐 그냥 재밌구나 라고 했는데 막상 문제를 물어보니까 야, 이것도 만만치 않다,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민법 총칙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공부할 때는 막상 뭐 많이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또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도 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하는 물권법은 반대로 공부할 때는 참 어렵고 까다롭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하다라고 느끼시는데, 또 막상 어렵더라도 이걸 좀 정리를 하시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은 하긴 까다롭지만 하시는 대로 다 맞출 수 있고요. 또 물권법은 민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의 반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물권법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민법 고득점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물권법이 또 2차 과목의 기초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뭐 세법이다, 중개사법이다, 공법이다, 뭐 등기법, 공시법이다, 모든 2차 과목의 기초가 다 결국 뭐냐면 물권법부터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물권법은 공인중개사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꼼꼼히 법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물권의 본질에서 1, 물권의 특질에서 지배권이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1번 직접적 지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갑은 소유권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데요.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가 뭘 얻냐면 만족을 얻습니다. 타인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직접적 지배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그때 비로소 을이 만족이 생기기 때문에 지배권이 아니다 또는 간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생기는데,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은 적극적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것이니까 임차인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2번 배타적 지배라는 말은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성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배타적 지배성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하는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2번 물권은 뭐죠?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면 이 소유권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절대권이라고 하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이거 좀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그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얻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입니다. 다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은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라고 하면 맞지만 물권의 객체는 예없이 항상 물건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과 같은 물건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물건에 물론 설정할 수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우측 2절 보시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의의가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인데 첫째, 법이 뭐냐 에서 1번 법률의 의미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명령이나 규칙 가지고는 물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2번 관습법으로도 물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긴 한데 우리 판례는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뭐가요? 관습법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3번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 두 가지다.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요.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용이 강해되죠.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강행 규정으로서 성질을 띠게 되는데 왜 그러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단에 3번 물권 법정주의의 효과,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다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제3절 해가지고 물권의 효력해야 1번 우선적 효력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민법에서 우선이라고 하면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그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되고요. 따라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다른 말로 하면 물권의 우열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1.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한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1번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하고요. 2번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채권에 대해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2번 물권적 청구권. 일단 의의는 서설인데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나누는 기준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만약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명칭은 불문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냐면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죠. 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에다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왜요? 아직 을에게는 물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준 후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하면 이 매매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 잘못된 등기니까 네 등기 말소해달라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겠죠.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란 말은 누구에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따라서 명칭이 어떻든 간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인데 주체 물권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물권이 있는 사람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이 나오는데 현재 침해하는 사람 점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요. 1번,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직접 점유하던 간접 점유자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만은 직접 점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도 보통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지만 사례로 나오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이제 물권의 변동이죠. 2장에 가지고 나와 있죠. 1절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 자, 공시원칙이 뭐냐? 공시하려면,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하려면,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등기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공시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시원칙 안에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성립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 독일법주의, 독법주의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게 있고요. 2번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란서법주의, 불법주의, 일본 민법에 채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우리 민법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아직도 누구 거죠? 갑 거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립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60년 1월 1일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뭘 취하고 있냐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더니 갑이 을에게 네 거래요. 다시 말하면 을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는 뭐하러 등기하느냐? 이 상태를 냅두게 되면 갑의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이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는 59년 12월 30일 이전에 우리 민법에 채택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60년 1월 1일 이전 59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니까 이거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러한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이거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걸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하죠. 좀 이따 봐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2절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이것도 핵심만 넣어놨는데 일단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1번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가 해야 됩니다. 법률은 뭐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합니까? 등기를 합니다.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이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하고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크게 큰 줄기인 거고요. 몇 가지 지엽적인 것은 3.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4.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고요. 5.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일단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만은 우리 판례가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취득수요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그래도 뭘 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죠. 이렇게 6가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절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해가지고 1번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나오죠.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시법이라고 해서 따로 등기법이 2차 과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등기 문제를 안 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꼬박꼬박 잘 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공시법 2차 과목에서 공부하겠지만 민법 시간에는 뭐죠? 필요한 것만 이제 골라서 봐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일단 등기하고 있다는 사유로 인정되는 거 이게 뭐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게 뭐죠? 추정인데 2번 추정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3가지입니다.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받고요. 세 번째 등기 절차 유효함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측에 보시면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서 1번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거나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두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것도 추정이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 이전 등기의 원인이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였다면 그때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까지 일단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연습은 또 문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2번 가등기 효력이 나와 있죠. 일단 가등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등기 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만 1번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면 가등기가 뭘 보존해 주면 순위를 보존해 주고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가 아닌 가등기 당시 권리자,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가등기에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3번 이중 보존 등기죠.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라는 말인데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 민법에서는 간단하게 합니다.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지지 않고요.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 늦게 만들어진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오시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의의가 나와 있고 유효성이 나와 있는데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고요. 다만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특히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형식주를 취하니까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았지만 등기를 안 하고 있는 매수인은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뭐만 있는 거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권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4절 동산의 선의 취득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동산의 선의 취득에 대해서는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이게 뭐냐면 선의 취득이고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가 공신의 원칙인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게 뭐죠? 선의 취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측에 보시면 선의 취득의 요건입니다. 1번 목적물 동산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동산 중에서도 점유를 공시 방법을 하는 동산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선박과 같은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사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양도인에 관한 요건에서 양도인은 반드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공시방법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되고요. 3번, 양수인에 관한 요건에서 1번, 평원, 평화스럽고 공언, 공개적으로 선의 무과실로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양수인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양수인도 반드시 점유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점유 계정만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 계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반드시 거래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요?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아무런 거래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다 선의 취득하지 못하고요. 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살림을 자기 나무로 잘못 알고 벌채했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거래 행위가 반드시 확정적으로 유효해야 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거래라면 굳이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야지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신 효과, 소유권과 질권을 선의 취득하게 됩니다. 4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인데, 요 선의 취득의 대상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원래 소유자는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공개시장,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혼동이 나옵니다. 의는 뭔가요?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있었는데 둘 중에 권리가 있는데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뭐죠? 혼동이고요.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둘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또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과 광호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기본 개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